보자. 변형편 질문할 거 번호 한번 불러볼까? 254번. 54, 49? 몇 번? 65, 72, 77번, 67번. 몇 번? 51. 73번, 76번, '봅시다. 249번. 이게 있잖아. 그냥 원래 이제 막 정석적으로 문제를 풀면 이 식을 막 찾아가지고 값을 집어넣어서 막 높이를 찾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항상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넓이의 전체 넓이가 1이다 라는 거랑 계속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고 얘기하고 있거든. 요거를 연습을 잘 했으면 좋겠어. 이걸 안 쓰면 계산이 많이 지저분해지고 실수가 정말 많이 나와. 지금 우선 보면 전체 넓이가 1이지. 전체 넓이가 1이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지금 이렇게 두 개로 쪼개볼게. 높이가 똑같지.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비가 넓이비가 될 거야. 밑변의 길이비가 넓이비가 될 거거든. 그럼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3이니까 넓이비가 1대 3이 나와야 되는 거 맞니? 이렇게. 근데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되니까 얘가 무조건 얼마? 4분의 1, 얘가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A가, 물론 이제 뭐 밑변 곱하기 높이가 1이다 이용해서도 A가 얼마지? 1인가? 이거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될 거고,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나는 지금 A가 1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2분의 1에서 1까지의 확률을 구해달라. 다시 2분의 1에서 1까지 요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지. 요 넓이를 구하고 싶어. 요거를 구하고 싶어? 그럼 나는 빨리 전체 요 삼각형만 볼게. 요 삼각형만 볼 거야. 요 삼각형의 넓이가 4분의 3이거든. 근데 요 길이가 2분의 3이지. 그럼 전체 큰 삼각형하고 요 작은 삼각형은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니? 내가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한번 써볼게. 큰 삼각형하고 작은 삼각형의 넓이비. 얘가 2분의 3이고 여기가 1이니까 3대 2가 되는 거 맞니? 닮은 비가 3대 2야. 그럼 넓이비는 제곱비니까 9대 4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 방법을 떠올려봐. 전체에 얘가 얼마야? 9분의 4배야. 이렇게 표현해볼게.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하면 9분의 4S지.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니까 얼마? 9분의 5 S. 이렇게. 요거를 좀 계속 연습해 쓰자라는 거야. 그래서 9분의 5 곱하기 전체 넓이가 4분의 3이었나? 이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12분의 5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내가 구구절절 설명하느라 좀 시간이 길어지는 건데 계속 이렇게 좀 표현해 버릇 합시다. 그 다음에 91번. 여기는 계속 얘기하지만 계산만 잘 되면 돼. 계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계산을 좀 잘 합시다. 지금 x가 정규분포를 따른데 10,2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조금만 이렇게 여기다 그림 그려볼게. 항상 정규분포 곡선을 그립시다.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래.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게 만족된다고? x 9-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하고 3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대. 이제 눈치만 좀 잘 챙기면 된다 그랬죠. 얘는 이걸 모르면 절대 못 풀어. 여기 지금 이렇게 찍어가지고 9-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요 넓이랑 그 다음에 3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쯤 이렇게 그려서 3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요 넓이가 지금 같다는 얘기잖아. 얘랑 같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같아야만 넓이가 가질 수 있는 거죠. 항상 대칭성 쓸 거니까. 그래서 요 길이 큰 거에서 항상 작은 거 뺄 거지. 10에서 9-a 뺀 거니까 바로 쓸게. a 플러스 1 되나? 이렇게 3a 플러스 1에서 10 빼니까 3a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려나? 맞나? 요게 같으면 되겠다. 넘기고 넘기면 a는 5 나오는 거 맞니? 이렇게 a가 5가 나오겠다. 그래서 5 집어넣으면 8보다 크거나 같고 5 집어넣으면 1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달래. 다시 그냥 여기다 그림 다시 그릴게.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런 거 바로 할 수 있지. 18에서 14까지 이렇게. 그럼 몇 시그마 떨어져 있어? 표준 편차가 지금 내가 지워버렸나? 표준 편차 2라 그랬지. 표준 편차 2였던 것 같아. 1 시그마 떨어져 있고 얘는 2 시그마 떨어져 있고. 그래서 1 시그마 떨어진 넓이 0.3414. 2 시그마 떨어진 넓이 0.477. 두 개 더한 게 답이 되겠다. 0.8185가 되려나? 2번이 되겠네. 다음에 54번. 더 씁쓸이고. 자,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10이고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x는 5에 대해서 대칭이다. 선대칭이잖아. 선대칭. 우리가 이제 계속 수원 거치면서 혹은 공통수학 거치면서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x는 5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했으니까 5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을 그릴게. 그냥 진짜 아무렇게나 그려도 되는데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안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정규분포를 쓰니까 그냥 이렇게 정규분포처럼 그릴게. 그러니까 5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전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얘는? 마이너스 2에서 12까지. 마이너스 2에서 12까지만 볼 거야. 여기가 전체야. 이게 전체야. 그러니까 빨리 여기 반쪽의 넓이가 0.5, 반쪽의 넓이가 0.5다 라는 거를 체크하고 시작을 해야겠지. 그림 그려서.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확률의 7배랑 5에서 11까지 확률의 3배가 같네. 잘 표현해 봅시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내가 동그라미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 동그라미라고 표현을 해볼게. 그 다음에 5에서 11까지, 5에서 11까지 얘를 세모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대칭성 보이니? 여기가 세모고 여기가 동그라미겠네. 이렇게. 그치? 항상 그림 그려서 풀어야 돼. 그림 그려서. 그래서 7배의 확률 이퀄 넓이잖아. 동그라미랑 3배의 세모가 같고 여기서 빨리 알 수 있는 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얼마? 2분의 1. 이렇게 연립하면 동그라미랑 세모랑 구할 수 있겠다. 그럼 세모가 지금 3분의 7 동그라미니까 3분의 10, 10분의 3, 20분의 3 동그라미가 20분의 3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세모가 20분의 7 나오나? 이렇게 나오나? 7대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1까지는 마이너스 1에서 11까지는 세모 2개 2세모 20분의 14 10분의 7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그림만 잘 그리면 돼. 그림. 다음에 65번. 오늘 이제 우리가 추정할 거잖아. 통계에서 추정할 거잖아. 오늘 할 내용이 결국은 이 부분이 잘 되어 있으면 한 반은 거저 먹는 거거든. 잘 한번 해봅시다. 지금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8인 정규분포를 따르겠다. m이고 표준 편차가 8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으니까 고민 없이 그림 그릴 거야. 고민 없이 그림 그릴 거야. 평균이 m이래. 이렇게. 자, 근데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하고 60-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더한 게 1이 돼야 돼. 이 1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신경 쓰면서 그려야겠지. 항상 대칭성을 신경 쓰면서. 그럼 눈치를 잘 챙기면 된다 그랬어. 그냥 아무렇게나 편한 대로 그려봐봐. 그냥 내 느낌상 아닐 수도 있어. 괜찮아. 상관없어. K보다 60-K가 그냥 오른쪽에 있을 것 같아. 그냥 K가 좀 작아. 그래서 K를 여기다 그릴게. 이렇게.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요 놈이지. 그럼 60-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더해져서 1이 돼야 되니까 60-K는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무조건 넘어가 있어야 되지. 넘어가 있어야 돼. 여기쯤 있어서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게 1이 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빨리 얘랑 넓이가 같아야 되는 거 맞니? 이 문제는 이게 전부인 거지. 이게 전부인 거야.
그럼 넓이가 같다. 항상 대칭성 쓸 거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길이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 뺄 거잖아. m에서 k 뺀 거랑 60-k에서 m 뺀 게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691호래. 여기다 그냥 같이 표현해 볼게.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691호야. 그럼 우리는 항상 절반의 넓이가 0.5니까 요 넓이가 0.1915다라는 걸 아는 거지. 1915. 다시 0.1915 얼마? 0.5 시그마야. 요 길이가 0.5 시그마래. 근데 표준편차가 8이라며. 그러니까 얼마? 이게 4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 거네. 이 길이가 4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 거네. 그치? 응. 요거 연립해서 풀면 mk가 나오겠지? 응. 요거 그냥 계산하면 되지. 요거 두 개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k 넘겨줘서 m은 30 나오네. 이쁘게 나오네. k는 26? 이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항상 보폭의 크기로 잘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67번 자, x는 정규분포 40,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y는 56, 4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렇게 빨리 낚시 안 당하게 2 시그마 전체의 제곱 이렇게 생각합시다. 얘는 평균이 56이고 표준편차가 2 시그마야. 근데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y가 k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028이래. 그럼 그림은 따로 그려야겠다. 따로 그릴게. x가 이렇게 있어. x가 평균이 40 이렇게, y는 평균이 56 이렇게. 그리고 그려볼게.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28이거든. 그럼 k가 여기 있어야 되지. 요 넓이가 0.028인 거잖아. 항상 얘기지만 우리는 평균에서 여기까지가 관심 있지 얘가 관심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0.028로 보이면 안 되고 빨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477이지 뭐 하는 거야. 요렇게 보여야 되는 거지. 요렇게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럼 뭐야? 다 나왔네. 요게 몇 시그마가 돼야 돼? 0.477이 얼마? 2 시그마야. 요 길이가 선생님 이제 계속 이렇게 표현할 거야. 2 시그마가 돼야 돼. 2 시그마가. 그치? 40에서 k까지가 2 시그마가 돼야 돼. 이거 x에 대한 표준 편차인 거지? 그럼 자, y는 k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다시 k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요렇게 될 거거든. 요렇게 될 거거든. 요 넓이가 0.028이니까 여기가 0.4772가 되는 거지. 그럼 똑같아. 잘 봐. 잘 따라와야 돼. 요게 2 시그마가 되면 돼. 2배의 시그마야. 정확히 얘기하면 2배의 시그마 y가 돼야 되는 거지. y의 시그마가 돼야 되는 거잖아. y는 표준편차가 얼마라고? 2 시그마라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야? 4 시그마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끝난 거야. k에서 40 뺀 게 K에서 40 뺀 건 얼마가 나와야 돼? 2 시그마가 나와야 되고 56에서 얘를 뺀 거야. 56에서 K 플러스 4를 뺀 거니까 이렇게 쓸게. 52 빼기 K가 되는 거 맞나? 얘는 4 시그마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 연립하면 K랑 시그마 나오겠지. 2배에서 더하면 되니까 2배에서 빼야 되는구나. 2K, 3K가 얼마니? 130인가? 이렇게 나오나? K는 44가 나오겠네. 시그마는 2가 나오겠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항상 누구의 표준 편차인지만 잘 헷갈리지 않고 하면 될 것 같고 72. x는 m,2 제곱을 따르고 y는 3m, 시그마 제곱을 따르겠다. 평균이 m하고 3m인데 어차피 지금 표준편차 다르니까 그림은 뭐 같이 그릴 필요 없고 얘도 더했더니 1이야. 1, 2분의 1 이런 거 나오면 항상 그림을 좀 잘 그려야겠네. 그럼 뭔가를 구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그림부터 그려봅시다. 자, x는 평균이 m이야.
다음에 y는 3m이야. 이렇게 주어져 있어. 얘는 y. 자, 얘도 이제 눈치를 잘 챙겨야 된다고. x가 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하고 y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1이야. 그냥 그림을 너무 막만 안 그리면 되거든. 너무 막 신경 쓰지 마. 6이 여기 있어야 되나 여기 있어야 되나, 그럼 10은 여기 있어야 되나 여기 있어야 되나, 너무 신경 쓰지 말아보자. 어쨌든 내가 하나 알고 있는 건 m하고 3m 중에 3m이 크다라는 거잖아. 3m이 더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니까 m이 그래, 뭐 m이 양수라는 말을 안 주긴 했는데 그냥 m이 저쪽에 있다고 쳐보고, 그럼 6보다 작거나 같다랑 10보다 크거나 같다가 1이 되기 위해서는 6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6이 어디 있어야 돼? 저것만 좀 그림을 잘 그리면 될 것 같거든. 6이 만약에 이게 지금 그림을 같이 그렸다고 쳐볼까? 이렇게 그렸다고 쳐볼까? 6이 만약에 여기쯤 이렇게 있다고 쳐봐봐. 아니, 너무 선생님이 일부러 좀 같이 그려볼까? 이게 우리가 확통해서 연습이 제일 잘 되면 좋은 문제긴 하거든. 아니, 너무 평균은 표준 패턴은 달라야 되니까 일부러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6하고 10이구나. 미안. 나 지금 잘못 봤다. 6하고 10이네. 이게 굳이 이렇게 비교해서 그럴 필요 없겠다.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만약에 그냥 이게 어차피 내가 식을 표현하면 거기서 표현이 될 거야. 6이 내가 그냥 여기쯤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6이 여기 있다고 쳐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요 놈하고 y가 10보다 크거나 같다를 더해서 1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1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머지 이쪽을 메꿔줘야지 1이 될 테니까 10이 여기쯤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여기쯤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렇게 더한 거랑 요렇게 더한 게 1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는 무슨 느낌을 빨리 잡아야 돼?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아야 돼. 그럼 넓이가 같다라는 거 무슨 말이야? 떨어진 거리가 같다고. 요 거리와 요 거리의 정확히 보폭의 크기가 같은 거지. 보폭의 크기가 같은 거야. 그러면 요 지금 보폭의 크기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다음에 뭘로 나누면 돼? x의 표준 편차. x는 한 걸음에 2씩 가니까 2로 나누면 되는 거지. 요게 될 거고, 요게 몇 시그마인지는 뭐가 될 거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다음에 누구로 나눠주면 돼? y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시그마. 이게 지금 같은 상황인 거야. 요 상황을 계속 우리는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요 상황. 항상 몇 시그마 떨어져 있는지를 볼 거다라는 거지. 몇 시그마 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저거를 하나 알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정리하면 뭐가 이쁘게 나오려나? 우선 저렇게만 놔볼게. 그 다음에 y가 m 더하기 6보다 크거나 같다가 0.1587이래. m 더하기 6보다 크거나 같다. 선생님 요것만 상황을 여기다가 다시 한 번만 해볼게. y는 평균이 3m이거든. 이렇게. 근데 m 더하기 6보다 크거나 같다가 0.1587이 되려면 m 더하기 6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래야지 여기가 0.1587이 되겠지. 0.5보다 작게. 그럼 나는 항상 여기가 궁금한 거니까 여기가 0.3413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몇 시그마? 1시그마? 요 길이가 1시그마야. 다시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 뺄 거야. n 플러스 6에서 3m을 뺀 게 1시그마가 나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시그마가 마이너스 2m 플러스 6 이렇게 나오나? 시그마가. 계산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그럼 해볼게. 시그마 대신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6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m이 나오겠다. 계산하자.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게. 2를 좀 나눌게. 2를 나누면 마이너스 m 플러스 3 이렇게 되나? 이렇게. 그럼 넘어가면 이렇게 숫자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9m 마이너스 18은 3m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겠다. 계산 뭔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해볼게. 넘어가면 m제곱 뭐야? 맞지? m제곱 마이너스 6이 이렇게 나올 거고 플러스 8은요? 그럼 m은 뭐야? 2 또는 4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 2 또는 4 두 개가 나오겠다. 여기서 지금 뭘 준 게 없는 건가? m이 만약에 4면 문제가 생기네. 그치? m이 4면 무슨 일이 생기지? 시그마가 음수가 나오는 거 맞니? m이 만약에 4면 시그마가 마이너스 2가 나오네. 절대 안 된다고. 3포도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 그래서 m은 2가 돼야겠다. 얘가 2가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시그마도 그럼 m이 2면 시그마도 2가 나오겠네. 시그마도 2가 나오겠다. 그래서 x가 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달라. 그러면 1시그마 넘어가는 거니까 바로 할게. 0.8413이 답이 되겠다. 2번이 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73번. 빈칸 채우기는 오늘도 몇 개 볼 건데 너무 신경 안 써도 괜찮아. 빈칸 채우기는 이제 사장된 문제라서 우선 봅시다. 지금 주사위 던질 건데 나오는 횟수를 A, B, C, D라고 하겠다. 문제를 봅시다. 지금 사실 빈칸만 쭉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빈칸만 한번 봐볼까? 빈칸만 한번 봐볼게. 지금 7-A, 7-B, 7-C, 7-D, 7-2는 K일 확률은 P 요거다라고 물어봤거든. 그치? 지금 요거의 확률하고 요거의 확률이 같다 그랬어. 둘의 확률이 같다 그랬거든. 그럼 지금 얘가 7 다 더하면 35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이렇게 되겠네. 요거는 K일 확률이야. 이렇게.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를 넘기고 K를 왼쪽으로 넘기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35 마이너스 K일 확률이다라는 거야. 지금 요 놈의 확률이랑 요 놈의 확률이 같대. 요게 K일 확률과 35 마이너스 K일 확률이 같다는 거니까 이 둘이 같다라는 거야. 이렇게 써달라는 거지. 그래서 5 곱하기 7 이렇게 나오겠다. 35 빼기 K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5 곱하기 7 마이너스 K는 서로 같다. 그래서 지금 문제 안 읽고 빈칸 채우기는 사실 이렇게 좀 풀길 바라는 거거든. 그다음 나도 봅시다. 나도 바로 그냥 문제 이해 안 하고 빈칸만 가볼게. 빈칸만 가볼게. 그럼 나가 요게 나왔거든. 그럼 결국 지금 이게 요거랑 요거랑 같다는 거니까 이 식을 정리한 게 얘가 됐다라는 거겠지. 얘가 됐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x는 5일 때의 확률 곱하기 5, 6일 때의 확률 곱하기 6, 7일 때의 확률 곱하기 7 쭉 해가지고 30일 때의 확률 곱하기 30 이렇게 갔거든. 방금 내가 썼는데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가 k일 확률하고 35 마이너스 k일 확률이 같다며. 그치? 그러니까 거기서 유출을 하는 거야. 얘가 뭐랑 똑같냐면 p x는 5랑 똑같다. 이렇게 똑같아. 그럼 얘는 p x는 6일 확률하고 똑같겠지. 이렇게 똑같겠지. 그래서 5일 확률에다가 5 곱한 거. 5일 확률에 30 곱한 거니까 이거 35일 거야. 다 35 나오게. 6, 29, 35, 7, 28, 35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빈칸 채우기를 유추하는 거야. 그럼 봐봐. 5에서 30까지 확률 더한 게 1이거든. 그럼 5에서 17까지 확률 더한 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확률이 지금 대칭이잖아. 5일 때, 35일 때, 6일 때, 34일 때 이게 지금 같고 대칭이니까 5에서 35까지가 1이면 절반 2분의 1, 절반 2분의 1 이런 성질을 쓴 거겠지. 이게 우리가 이항 정리에서 계속 했던 거니까 2분의 1일 거고. 다까지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빈칸 채우기는 문제를 읽고 푸는 문제가 아니야. 그 다음에 276번. 나는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해. 우리가 계속 수원수투 베이스 가지고 뭔가를 푸는 거니까. 선생님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자연수다라는 얘기 나오면 자연수 얘기 나오면 곱의 표현이 유한하거나 범위가 주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염두하고 문제를 풀자 그랬어. 자, 그럼 이제 보면
표준표차가 5이고 평균이 m인 정규분포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그림 그려볼게. 평균 m이야. m이야. 근데 10의 함수값이 20의 함수값보다 커야 된대. 무슨 말이냐면 여기 10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10에서의 함수값이 요거잖아. 그러면 대칭성을 항상 쓸 거니까 여기 10하고 대칭되는 곳이 있을 건데 20은 무조건 10의 함수값 요것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러니까 20이 어디 있어야 돼? 더 안쪽에. 요렇게 20이 있어야 되는 거지. 더 안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빨리 무슨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 중에서 얘가 커야 돼. 얘가 커야 돼. 그 다음에 4랑 22도 봅시다. 4가 여기쯤 있다고 쳐봅시다. 4. 그러면 4랑 또 대칭되는 곳을 생각을 해봤을 때 22의 함수값, 잠깐만 이거 내가 거꾸로 했구나. 10이 안 도와줄 거야? 10이 더 커야 된다고. 여기지? 20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반대가 돼야지. 얘가 더 커야지. 이렇게? 그럼 지금 4랑 22는 여기가 지금 4랑 대칭되는 곳인데 22의 함수값이 더 커야 돼. 그러니까 22가 얘보다 더 안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m에서 4까지의 거리랑 m에서 22까지의 거리를 비교할 때 이건 얘가 더 커야 된다고. 이 부등식이 내가 자연수를 거르는 방법이 될 거다. 그래서 m에서 10까지의 거리,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 뺄 거지. 요거랑 20에서 m까지의 거리 누가 더 커야 된다고? 얘가 더 커야 된다고. 그 다음에 m에서 4까지의 거리 22에서 m까지의 거리 중에서는 얘가 커야 된다고. 그럼 두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 풀면 m이 15보다 작다 나올 거고 얘는 26이니까 24, 26이니까 맞지? 26, 14?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범위 안에 속하는 m의 값은 14 하나밖에 안 나와.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겠다. 그래서 평균이 14고 표준표차가 오니까 이거 넘어갈게. 계산은 쉽게 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77번 봅시다. 지금 평균이 10이고 표준표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y는 m하고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8에서 x가 8하고 12까지의 확률과 1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더한 게 2분의 1이야. 또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굉장히 신경 써서 사용을 해야겠지. 그래서 x의 정규분포 여기다 이렇게 그려봅시다. x의 정규분포. 지금 평균이 10이야.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y의 정규분포도 그냥 여기다 이렇게 그릴게. 평균이 m이야.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지금 x가 8하고 12 사이일 확률 8에서 12까지 사이일 확률 요 놈하고 그치? y가 1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더해서 2분의 1이 돼야 되거든. 그럼 12보다 크거나 같다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쯤 있으면 되겠지. 여기네 여기. 저 둘을 더한 게 2분의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빨리 요게 동그라미면 얘가 동그라미가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되는 거네. 근데 내가 지금 여기를 알지. 얘가 몇 시그마 떨어져 있는 거야? x 표준표차가 4니까 1 시그마 떨어져 있는 거잖아. 1 시그마 떨어져 있는 거니까 여기도 1 시그마 떨어져 있는 거네. 1 시그마 떨어져 있는 거네. 그냥 저렇게만 표현할게.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러냐면 y가 12 빼기 2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달라 그랬거든. 그럼 12 빼기 2 시그마를 저기다 잘 찍으면 되잖아. 내가 지금 요 크기가 1 시그마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이 12가 지금 뭐야? m에서 시그마만큼 온 거지. m에서 시그마만큼 온 거야. 근데 12에서 2 시그마만큼 왼쪽으로 가래. 여기서 시그마만큼 왼쪽으로 몇 칸? 2칸. 하나, 둘. 이거 그대로 한 칸 더 가라는 거잖아. 이렇게. 여기지 여기. 여기가 되겠네. 여기가 12-2 시그마가 되는 거지. 이게 뭐 m을 굳이 표현하고 시그마를 표현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요거 구하라는 거네. 요거. 결국 똑같잖아. 얘랑 얘랑 똑같네. 똑같아. 그치? 동그라미 구하라는 거야. 요거 구하라는 거지. 요거. 여기가 얼마지? 1 시그마 0.3414. 그럼 동그라미는 0.5에서 0.3413 뺀 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0.1587이 될 거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그림으로 선생님이 계속 연습을 시킬게. 이렇게 해야지 쉽게 푸는 거니까 너무 식으로 풀지 말고 공식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받고 통계 이론을 좀 복습을 하고 문제 풀고 오늘 할 거로 좀 얘기를 해볼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우선 추정. 통계적 추정 이론을 좀 복습을 할 거고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이론 중요해. 확통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 너희가 평소에 모의고사 문제 풀었을 때 약간 감각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거 정확해, 이거 맞아, 이렇게 하면 돼가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 맞나 했는데 답이 나와가지고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은근 있을 수 있거든. 괜찮은데 가끔 쪼잔한 형태의 문제들을 못 푸는 경우가 많아.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특히 계속 얘기하지만 용어에 대해서는 망설임이 없어야 돼.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내신에서도 그럴 거고, 그래서 복습을 좀 꼼꼼하게 할 거고.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오늘 추정 스텝 2하고 3를 풀 거야. 1은 약간 클리닉 정도로 가볍게 볼 거고 2, 3 하고 그 다음에 통계 스텝 4가 여기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 스텝 4가 저번 시간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어렵지가 않거든. 전체 다 합해도 문제가 별로 안 많아. 그래서 통계 스텝 4까지 다 할 거야. 내가 예상했을 때 이렇게 다 해도 빠르면 8시 반, 늦어도 9시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래서 클리닉은 요거 변형 풀고 가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할 거고 선생님 이 통계 복습하기 전에 하나만 좀 얘기하고 하나만 얘기할게. 오늘 아니면 내가 얘기할 시간이 아예 없을 것 같아서 우리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가거든.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가서 시험 대비 들어가면 수요일 반도 다시 S반, A반, B반 이렇게 나눠서 수업하실 테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B반으로 오는 친구들만 아마 나랑 수업을 할 거고 A반은 원장님이랑 수업을 할 테니까 오늘 아니면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미적분 하는 친구들은 뭐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할게. 이제 우리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제 나는 만약에 내신만 신경 써서 수시만 쓸 거라는 친구들은 더 이상 이제 학원을 다닐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 수학 학원을 다닐 이유가 없어져서 우리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계속 하는 얘긴데 수능은 무조건 내 내신이 뭐 진짜 좋아. 내가 내신이 한 1.04 정도 나와. 근데 내가 모의고사 수능 보면은 한 4등급, 5등급 나와.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는 수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왜냐면 요즘 수능을 정말 안 해. 우리만 한 번만 봐봐. 우리만 생각해도 수능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 수능을 애들이 잘 안 하고 싶어 해. 그래서 바닥을 진짜 엄청나게 깔아줘.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내가 이제 미적분은 개개인 상담을 다 할 건데 확통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만약에 내신이 2에서 3 사이야. 다시 2.0에서 2.99 사이라는 얘기야. 3이 넘어가지 않는 아이들 얘기하는 거야. 2.0에서 2.99 사이인 친구들이 만약에 내가 수능에서 여기는 우리 확통반이니까 문과라고 예상을 해볼게. 확통에서 내가 수학을 몇 등급 정도 받으면 내 내신보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니? 내가 확통에서 몇 등급 정도 받으면 내 내신보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3등급이야. 다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내가 말하는 건 이득이라는 거야. 내가 만약에 국어가 3이야. 수학, 영어도 3이야. 그 다음에 탐구가 2야. 탐구는 좀 노력하면 채울 수 있으니까. 국어가 3, 영어가 3, 탐구가 2야. 근데 수학이 3이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저거보다 대학 잘 간다고. 그 말 하는 거야. 그 말 하는 거라고. 나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컨설팅도 10년 넘게 해오고 있거든. 원서 쓰는 거를 10년 넘게 해오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야. 내가 함부로 무조건 해라라고는 말은 못 하겠는데
너네 인생이 걸려 있는 거잖아. 그냥 나는 하기 싫어, 수능 어려워, 힘들어, 하기 싫어라는 생각으로 치부하기엔 너네 인생이 걸려 있는 얘기니까 하는 거야. 내가 왜 문과에서 수학을 3등급만 받으면 저거보다 이득이냐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문과에서 원서를 쓸 때는 누구끼리 경쟁해? 문과끼리 경쟁해. 물론 지금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원서 쓸 때는 문과끼리 경쟁하는 건 맞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문과에서 수학에서 3등급을 받았어. 문과끼리 경쟁하면 2등급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1등급 전체 퍼센트가 4%지. 2등급 그 다음에 차상이 7%니까 11%까지잖아. 그치? 3등급이 차상이 14%니까 13%가 24%까지가 3등급이라고. 근데 내가 문과만 딱 치잖아. 문과만 치잖아. 1등급 4% 중에 문과 비율이 1%야. 사실 1%가 안 돼. 1%가 안 돼. 11% 중에서 문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내가 작년 기준으로 얘기할게 3.7%야. 3.7%거든. 24% 중에 문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9.5%였어. 그럼 봐봐. 상위 4%가 1등급이라며. 2등급 받으면 1등급이라니까. 문과에서는. 3등급 받았으면 문과에서는 상위 10% 안에 든다고. 그러니까 2등급이다라는 거야. 우리가 어쨌든 등급발로 계산을 하잖아. 표준 점수 가지고 커버를 칠 거거든. 내가 국어에서 3 받은 거, 영어에서 3 받은 거, 수학에서 3 받으면 표준 점수 커버가 한 등급치가 된다고. 한 등급치가 돼. 그래서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3등급. 자, 확통 봐가지고 3등급 받으려면 점수 몇 점 이상 나오면 돼? 작년, 재작년, 그 전년 다 생각해봐. 다 생각해봐. 1등급 커트라인 얼마야? 88이야. 2등급 커트라인 얼마야? 80에서 82야. 여기 나와. 3등급 커트라인 74에서 76이야. 이렇게 나갔어. 내가 만약에 76이라고 잡아버릴게. 그럼 4점짜리 6개 틀리면 되거든. 4점짜리 6개 틀리면 되거든. 자, 확통 28 버려. 30 버려. 자, 22번. 공통 22번 버릴게. 객관식 마지막 버려. 2개 더 틀려도 된다고. 2개 더 틀려도 되거든. 그럼 진짜 우리가 까놓고 얘기해봐. 까놓고 해봐. 확통에서 29번 컨디션 빨 좀 안 좋아가지고 틀렸어. 확통 3개 틀렸어. 그치? 여기에서 뭐 21번이 됐건 14번이 됐건 조금 어려워가지고 틀렸어. 그래도 3등급? 나는 2등급이라고. 문과에서 2등급이거든.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이 76점을 내가 계속 강조를 되게 많이 해. 76점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76점 커트라인이 뭔지 아니? 정답률 50%야. 정답률 50% 문제만 다 맞추면 76점 나와. 둘 중에 한 명 맞추는데 다 맞추면 나온다고. 그럼 정답률 33%면 84점 나와. 그럼 나 1등급이야. 문과에서 1등급이라고. 나는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끝나면, 기말이 끝나면 미적, 확통, 그 다음에 수원, 수투, 이렇게 수능반이 개설이 될 거야. 수능반이 개설이 될 건데, 우리 학원에서 이제 더 이상 S반, A반, B반 구분이 없어져. 그냥 딱 2개야. 박선재 선생님 반, 내 반 이렇게 나눠져. 그래서 커리큘럼도 각자 갈 거고, 수원, 수투도 각자 갈 거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수원, 수투. 확통이야 뭐 그냥 나랑 했던 친구들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건지는 계속 알 거고, 수원, 수투를 너네가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야? 제일 힘든 게 까먹은 거잖아. 까먹은 거. 내가 까먹은 거를 어떻게 메꿔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원, 수투 강의를 처음부터 다 다시 듣자니 말도 안 되는 거고, 시간이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막 쌩 같은 걸 풀자니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내신형 문제도 수능하고 동떨어진 문제들이 너무 많고, 나는 수능형 이론만 복습하면 되잖아. 수능형 이론. 나 다 복습할 거야. 딱 7주면 돼. 7주 동안 수능형 이론 다 복습할 거거든. 엔제로 풀면서 관련된 이론 다 복습할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딸깍 문제 풀고 넘어가는 걸 제가 혐오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스킬까지 당연히 배워야겠지. 그래서 요것들을 다 할 거라. 나는 수능 절대 아니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내가 붙잡고 해봐라 하는 건 힘들어. 근데 만약에 수능을 해보고 싶었는데 엄두가 안 나서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난 자신 있어. 3등급은 내가 무조건 보장할 수 있거든. 너네가 개판으로 공부 쳐도 난 3등급은 보장할 수 있다. 니네가 열심히 하면 3등급이 아니라 니네가 개판 쳐도 3등급은 보장할 수 있어. 난. 왜냐면
정답률 50%못 넘기겠니 우리가? 정답률 50% 문제를 못 맞추겠어. 이게 나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론 복습이 되는 순간 무조건 너네가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걸 몰라서 못하는 거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요 얘기를 사실 좀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한 명씩 좀 상담하면서 대학 어떻게 갈지 이걸 하고 싶은데 학통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혹시라도 고민하고 있으면 어차피 아직 시험 대비 끝나고 일이니까 고민하는 친구들 있으면 잘 생각해보고 우리는 추정 복습을 좀 하고 갑시다. 자, 한 바닥 반, 두 바닥 정도면 될 것 같아. 한 바닥 반, 두 바닥 정도면 될 것 같아가지고 잘 정리해볼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용어 정리가 정말 잘 돼야 되거든. 대충 하면 안 돼. 절대 대충 하면 안 되고 용어 정리가 잘 돼야 돼서 선생님이 잘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우리가 우선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모집단과 표본의 이해가 돼야 되거든. 이 선생님이 처음 설명할 때처럼 막 구구절절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할 거야. 자, 우리가 모집단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모집단은 전체 집단이야. 다시 모집단은 전체야. 표본은 뭐냐면 표본은 모집단은 전체고 표본은 그냥 일부야.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사실 표본이라는 거 결국 뭐냐면 샘플이거든. 샘플. 우리 화장품 사면 샘플 좀 챙겨달라 그러잖아. 그냥 진짜 샘플이야. 정말 샘플이라고. 그래서 자, 모집단. 이 모자가 어미 모자야. 어미 모자. 전체 집단. 엄마 집단이래. 그래서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 자, 항상 너네 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럼 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대표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모평균. 정말 말 그대로 모집단 전체의 평균이야. 전체, 모를 전체로 생각해. 전체 평균이야. 그치?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가 있겠지. 선생님이 모 분산은 안 쓸게. 왜냐면 표준 편차 제곱한 게 분산이니까. 그래서 모 평균을 보통 우리가 기호로 몰라도 돼. 뮤라고 이렇게 쓸 거야. 뮤라고 쓸 거고 모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이렇게 쓸 거야. 원래 우리가 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쓰잖아. 그치? 근데 모 평균 뮤를 너네한테 기호로 안 가르치거든.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안 가르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짜 평균 M이야. 그 M이야. M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M이 나오면 선생님 평균 M이라고 했잖아. 진짜 리얼 평균은 모 평균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라고. 전체 표준 편차야. 근데 내가 여기서 샘플을 뽑을 거야. 샘플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크기라고. 크기가 N인 샘플을 뽑을 거야. 크기가 N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크기, 개수 얘기하는 거야. 개수, 샘플 3개만 챙겨주세요. 그 3개 말하는 거라고. 개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표본을 딱 하나를 뽑았어. 표본 하나를 뽑았어. 이 표본을 내가 X바라고 부르겠다고. 다시 X바 뭐야? 표본이야. 잘 생각해줘. 내가 이제 올리브영 가가지고 올리브영에서는 그런 거 안 주나? 선생님 그 와이프가 디올 맨날 가니까 디올 매장 가서 화장품 사가지고 샘플을 달라 그래. 그래서 5개를 받아왔어. 그 5개의 이름이 X바라고. 맞아? 5개의 이름이 X바야. 표본. 표본이야. X바는 표본이야. 표본. 그럼 내가 표본에 크기 N개짜리 표본을 뽑았으면 당연히 이 안에 뭐가 있겠어? 저 안에 평균이 있겠지. 표본의 평균이 있을 거야. 여기서 내가 뽑은 표본에 평균이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이 표본에 표준 편차도 있을 거라고. 표준 편차도 있을 거라고. 이 표본의 평균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X1 바라고 쓸 거야. 이렇게. X 바라고 쓸게. 스몰 X 바라고 쓸 거야. 너네 기호를 알아야 돼. 이 기호를 모르면 오늘 터져. 오늘 터진다고. 기호를 알아야 돼. 이 X바 뭐야? 내가 표본 한 개를 만들었거든. 하나의 표본을 만들었거든. 그 표본의 평균을 X바, 스몰 X바라고 부를 거야. 표본의 표준 편차는 내가 중요하지 않아서 흰색으로 쓸게. S라고 할 거야. S라고 할 거야. S라고 할 거야. 선생님이 이거 진짜 혹시 몰라서 하나만 얘기할게. 혹시 몰라서. 만약에 학교에서
수특 프린트를 줬다. 수특 프린트를 주고 수특에서 관련된 문제를 낸다 하면 이 문제는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는 교과서만 한대. 수특 안 한대. 그럼 나올 수 있어. 나와도 할 말 없어. 교육과에서 가르치니까.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원래 우리가 표준 편차는 편차에 봐봐. 편차에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표현할게. 이렇게 쓰면 너무 힘드니까 편차에 제곱을 뭘로 나누면 되냐면 크기 n으로 나누면 되거든. 근데 내가 예전에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표본의 표준 편차는 n으로 나누지 않고 뭘로 나눠? n-1로 나눠. n-1로 나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야 표본의 표준 편차가 이쁘게 나와. 다시 나는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학교에서 수특을 줬어. 전혀 몰라도 돼. 안 적어도 돼. 진짜 몰라도 돼.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수특 안 한대. 교과서만 열심히 보라 그랬어? 그럼 알아야 돼. 그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봅시다. 자, 내가 표본 하나를 뽑아서 표본의 평균은 x바라고 둘 거야. x바라고 둘 거야. 그럼 이 x바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내가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은 거잖아. 이 x바 안에 이렇게 한 번만 표현해 볼게. x1, x2 쭉 해서 xn 이렇게 n개의 표본을 뽑았으니까 이렇게 n개가 있겠지? 정말 저거의 평균이야. n분의 이게 되겠지. 이게 될 거야. 정말 말 그대로 표본의 평균이야. 표본 뽑아놓은 거의 평균이라고.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터지는 건 이것 때문이라고. 난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거랑 관련된 문제는 한 40문제 풀면 한 2문제 풀려나? 두세 문제 볼 거야. 우리는 뭘 봐야 돼? 내가 뭔가에 지금 이거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추정하고 싶은 거야. 자, 우리가 이제 본질을 따져봐야 돼. 내가 이 짓을 표본을 왜 뽑아? 전체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궁금한데 못 구하겠거든. 못 구하겠어. 그러니까 샘플들 가지고 표본 가지고 뭔가를 추정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샘플을 딱 하나 뽑아서 추정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샘플을 여러 개를 뽑아야 될 거라고. 그럼 내가 표본을 하나 뽑았지.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이렇게 표본을 계속 뽑는 거야. 계속 뽑는 거야. 그럼 당연히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가 나오겠지. 요놈의 표본의 평균, 요놈의 표본의 평균, 요놈의 표본의 평균들이 다 나올 거 아니야. 그거의 평균을 구하겠다고. 다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표본 평균의 이해는 했어. 모집단과 표본을 이해했으니까 뭐 할 거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야. 다시 표본 평균 누구? x바. 내가 표본을 뽑았어. 그거의 평균들만 가지고 뭔가를 생각하는 거야. 다시 표본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균들. 여기서 x바, 뭐 원 이렇게 있으면 요놈의 평균 x2바, 요놈의 평균 x3바 쭉 해서 뭐 xn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내가 뭐라고 쓸 거냐면 이제부터 이 x바라고 쓸 거야. 내가 저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내가 진짜 저 표현이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는 표본을 x바라고 쓰거든. 근데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x바의 평균이니까 이게 이렇게 느껴지잖아. 자꾸 얘가 요거처럼 느껴진다고. 근데 아니라고. 이 뜻은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그럼 v x바 뭐야? 평균들의 분산이야. 이 평균들의 분산이라고. 그리고 내가 예전에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장기고 3학년 1반, 3학년 2반, 3학년 4반 쭉 해서 3학년 10반에 1반의 평균, 시험 성적의 평균, 2반의 평균, 3반의 평균, 10반의 평균, 이 평균들 가지고 평균 낸 거, 분산 구한 거, 표준 편차 구한 거라고. 이게 요 기호의 의미야. 이걸 모르면 안 돼. 평균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결론을 얘기하면 이 x반은 뭐랑 똑같아? 모집단의 평균하고 완벽하게 똑같아. 내가 샘플들의 평균을 내면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을 거야. 그러면 vx바랑 시그마 x바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때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야. 크기. 표본의 크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표본의 크기가 n이다라고 하면 분산은 n분의 모집단의 분산이야. 이렇게 쓸게. vx. 우리가 분산 저렇게 쓰잖아. 모집단의 분산이야.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으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내가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 이거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거든. 근데 이거를 교과서에서 표본 표준 편차라고 가르쳐. 이거랑 똑같은 취급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호로 받아들여야 돼. 기호로 받아들여.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말 어려운데 다 필요 없어.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다 그랬어. 그러면 시그마 x가 그냥 루트 n분의 시그마 쓰면 돼. 그냥 표준 편차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꿀 거야. 표본이 얼마인 표준 편차 뽑았어. 그러면 그냥 요게 표준 편차가 될 거야. 평균은 똑같다고. 변함없어. 평균은 변함없어. 그래서 이걸 그냥 외우듯이 써도 좋아. 그래서 이 통계를 정말 깊게 들어가면 너무 힘든데 문제 풀 때 하나만 생각하면 돼. 크기가 얼마인 거 뽑았다? 아,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꾸면 된다고.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했냐면 우리 또 별로 와닿지 않고 나만 신기하고 나만 놀랐겠지만 정규분포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고. 만약에 x가 모집단이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라.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야? 다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x바 표본도 정규분포를 따라. 똑같이 정규분포를 따를 거야. 평균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평균 똑같아. 평균 똑같아. 표준 편차 어떻게 된다고? 그냥 무조건 고민 없이 루트 n분의 시그마야. 크기가 n인 표준 편차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꿔서 그냥 정규분포 문제 풀면 돼. 여기 오늘 있잖아. 이게 되게 괜찮은 게 뭐냐면 내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깜빡하잖아? 그럼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쓰게 되기는 해. 근데 이제 놀라운 건 이거야. 모집단 x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크기 n을 충분히 키우잖아. 한 40, 50 정도밖에 안 돼. 그럼 너무 놀랍게도 나만 또 놀라울 수 있는데 정규분포를 따른다. 표준 편차는 고민 안 하고 무조건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취할 거야. 그러니까 통계적 추정은 이래나 저래나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르게 주겠지?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계속 얘기한 거야. 정규분포 계산만 잘하면 추정은 거저 먹고 들어가. 왜냐면 그냥 정규분포 문제만 열심히 풀면 되거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정규분포 잘하면 절반은 그냥 다 풀려. 근데 문제는 두 번째야.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한 거냐면 내가 사실 샘플을 가지고 뭔가를 추정하고 싶었던 건데 다 거꾸로 해. 모집단의 정보를 주고 샘플을 본 거야. 모집단의 정보를 알면 표본 평균 똑같고 표본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로 바뀌어라고 한 거잖아. 그래서 진짜 리얼 추정을 해보고 싶은 거지. 리얼 추정을 해보고 싶은 거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신뢰도라고 부를 거야. 신뢰도와 신뢰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얘도 그림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내가 표본의 크기가 n이야. 그 다음에 표본의 평균. 다시 표본의 평균이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 아니야. 표본의 평균. 내가 어떻게 쓴다 그랬어? 이렇게 쓴다 그랬지. x 바라고 쓰는 거야. 샘플 한 개짜리야. 샘플 하나의 평균을 x 바라고 쓸 거야. 그리고 표본에 이건 내가 미리 얘기할게. 표본에 표준 편차를 줬다고 자꾸 뻥을 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표본의 표준 편차가 이거다라고 말을 할 거야. 원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냥 넘어가 줄게. 이게 약간 모르는 사람들이 쓴 거니까 넘어가 줄 거라고. 원래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줬다고 해야 정확해. 근데 어쨌든 너무 용어에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시그마라고 줄 거야.
시그마라고 줄 거야. 자, 그러면 나는 무슨 그림을 떠올릴 거냐면 이 그림을 자꾸 떠올릴 거야. 꼭 이 그림을 떠올려줘. 자, 표본 평균 X바가 있어. 표본 평균 X바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구간을 만들 거야. 구간을 만들 거야. 수직선이라고 생각해줘. 구간을 만들 거거든. 그래서 구간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X바에서 얼마만큼 뺄 거야. 그 다음에 X바에서 얼마만큼 더 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같게 놓을 거야. 같게 놓을 거야. 같게 놓을 거야. 그래서 구간을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쓸게. 그냥 K라고 하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무조건 크기 N표본 뽑으면 루트 N분의 시그마야. 그냥 습관이야, 습관. X바에서 K 더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빼고 더하고의 구간을 만들 거야. 이 안에 무조건 뭐가 있냐면 리얼 평균 M이 있어. 다시 조금만 더 얘기하면 이렇게 곱하기 리얼 평균 M이 이 범위하에 있을 확률이 얼마다 라는 뜻인 거지. 얘가 무슨 뜻이냐면 모집단의 실제 평균. M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알파 퍼센트야. 알파 퍼센트.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을 뭐라고 부를 거야? 구간이라는 게 범위잖아. 이 구간을 뭐라고 부를 거야? 신뢰 구간. 다시 신뢰도 알파 퍼센트의 신뢰 구간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이거 나 혼자 하는 얘기야. 나 혼자 하는 얘기. 이 K를 나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나만 쓰는 얘기야. 신뢰도 상수라고 부를게. 그러니까 저 신뢰도 진짜 신뢰할 수 있는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냐. 몇 퍼센트 확률로 요 안에 있다는 거니까 그 알파 퍼센트랑 관련된 상수가 K야. 그래서 전혀 외울 필요 없어. 문제에서 무조건 주는데 K는 얼마냐면 미안해. 알파 퍼센트라고 쓸게. 알파 퍼센트가 95%이면 K는 1.96이고 알파 퍼센트가 이거 외우지 마. 절대 외우면 안 돼. 99%면 K는 2.58이야. 근데 이거 절대 외우면 안 되는 게 너네 계산 편하게 하려고 95%를 2라고 줄 때가 있고 99%를 3으로 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서 쓰면 안 돼. 나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걸 이해시키려고 얘기하는 거라고. 저 95%일 때 신뢰도 상수가 1.96인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 그랬어. 진짜 95% 확률을 만들고 싶은 거야. 어디서? 표준정규 목표에서. 표준정규 목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목표지. 표준 정규 목표에서 95%를 만들고 싶은 거야. 95%. 확률 95%니까 확률 0.95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0.95가 되고 싶다고. 그럼 한쪽이 얼마가 되면 돼? 0.4? 0.95를 반으로 나누면 얼마야? 0.15는 이렇게 어렵지? 75. 0.475인가? 이렇게 되나? 0.475? 이 0.475만큼 떨어져 있을 때 K 값이 1.96이야. 1.96이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P G가 1.96보다 이렇게 할까? 절대값 G라고 할게. 절대값 G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니까 0.95야 라고 해서 얘가 K야. 95%일 때 얘가 K 값이 되는 거라고. 혹은 뭐라고도 줄 수 있냐면 당연히 이렇게도 줄 수 있겠지. P 0보다 크거나 같고 G가 1.96보다 작거나 같으라는 거예요. 0에서 1.96까지가 0.475야.
라고 하면 K가 1.96이라는 거라. 95% 1.96. 그럼 만약에 99%면 여기가 만약에 99%면 P 실제로 절대값 G가 2.5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면 0.99가 나와. 0.495인가? 0.49 이렇게 0에서 2.58까지가 0.495라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찾는 거야. 이거를 보고 찾는 건데 일반적으로 1.96, 2.58 수능하고 모의고사는 100% 1.96, 2.58을 줘.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실내 구간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자 그랬어. 두 가지. 첫 번째, 실내 구간의 길이. 이 그림만 그리면 다 체크할 수 있거든. 실내 구간의 길이는 말 그대로 이 길이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얘랑 길이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한쪽에 2배가 되겠지. 한쪽 요거에 2배가 될 거라고. 그래서 2배에 나는 계속 이렇게 좀 쓸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될 거고. 두 번째, 이건 정말 잘 안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내신에서만 좀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최대 오차라는 게 있다고. 최대 오차.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실험했을 때 오차잖아.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실제 평균이 있을 거야라고 가정을 했어. 근데 오차가 제일 크게 났을 때가 그럼 어디니? 어디에 있을 때야? 여기 있을 때 맞아. 여기에 m이 있으면 내가 기준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치? 혹은 여기 있을 때가 되겠지. 이게 제일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누가 오차라는 거야? 이 한 길이야. 이게 최대 오차라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최대 오차가 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요 그림 가지고 실내 구간의 길이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뭔지 잘 봐줘. 원래는 시그마를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줘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수능에서는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 교육청 모의고사랑 문제지랑 교과서에서는 수두룩 빽빽하게 그래. 표본 표준 편차를 줄 거야. 그럼 그거 그냥 한숨 한번 쉬고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표준 편차를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랑 연습을 할 건데 내가 볼 때 스텝 2 정도 몇 개 해보면 충분히 감이 올 거고, 스텝 3에는 까다로운 문제가 몇 개가 있고, 스텝 4는 통계 전체를 할 거라서 추정의 스텝 4는 그렇게 뭐 없거든. 그래서 통계에 그냥 전체적인 복습을 한다고 보면 되고, 그럼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가 스텝 3 좀 보고 합시다.